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믿었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단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배우자를 100% 신뢰하시나요? 11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도 단 한 번의 기이한 예감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준비한 기념일 이벤트가 어떻게 제 인생 최악의 악몽이 되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평소와 다른 향수를 뿌리거나 갑자기 업무 미팅이 잦아졌다면 이 이야기에 반드시 주목해 주세요. 제 이름은 댄 카디프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제 아내 캐서린을 보며 항상 완벽한 인고 부부라고 말하곤 했죠. 건축가로서의 탄탄한 커리어, 그리고 11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다름없이 아름다운 아내. 제 인생은 마치 잘 설계된 청사진처럼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 완벽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단은 아내의 회사에 새로 부임한 폴 레이놀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유능한 동료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고 함께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며 밤늦게까지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피곤에 찌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저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아내의 출장지 호텔로 향하던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예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머리로는 믿고 싶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소름이 돋는 그 느낌 말입니다. 호텔 복도의 정적 속에서 저는 아내의 방 앞에 섰습니다. 한 손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우리의 11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비행기 표까지 구해 날아온 저였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려던 찰나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웃음소리에 제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캐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11년 동안 알고 있던 그 단아하고 차분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터뜨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노골적이고 교태 섞인 웃음이었죠. 제 손은 문고리를 잡은 채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들의 낯짝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과 만약 그 안에 지옥이 있다면 영원히 보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비겁한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댄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 라는 남자의 물음에 캐서린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그는 내가 일 때문에 얼마나 바쁜 줄만 아니까요. 멍청할 정도로 나만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바보여서 믿었던 게 아니라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인데 말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1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4살의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캐서린, 칠흑 같은 검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우리 사무실에 광고를 제안하러 왔던 그 당당하고 순수해 보였던 소녀. 저는 그 모습에 반해 6개월을 쫓아다녔고 그녀가 제 청혼을 받아주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문 너머의 여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맞긴 한 걸까요? 3년 전 제가 실직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저를 걱정하며 집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울먹이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방 안에서는 샴페인 병이 따지는 경쾌한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코끝을 찌르는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단 5초였습니다. 그 독한 남성용 향수가 문틈을 타고 제 폐부 깊숙이 박히기까지 걸린 시간 말입니다. 우리 부부의 기념일이 되어야 할 이 방에서 그녀는 폴 레이놀즈라는 남자와 함께 2개월간의 미래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5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를 서프라이즈로 기쁘게 해줄 생각에 들떠있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아내의 추악한 이면을 엿듣고 있는
비참한 관찰자로 전락했습니다. 폴 레이놀즈, 아내가 밤마다 전략을 논의한다던 그 미스터 레널스가 사실은 제 침대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빌까요? 아니면 오히려 당당하게 이별을 선언할까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저질스러운 연극에 들러리를 서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를 멍청할 정도로 믿는 사람으로 여겼다면 저는 그녀가 상상조차 못할 방식으로 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뜨거울 때보다 차갑게 식었을 때 더 강력하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지금 당장의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순간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잡고 있던 문고리를 조용히 놓았습니다. 꽃다발을 복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저는 호텔 로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복수극은 여기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저녁 즐거운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예약해 두었다는 그 레스토랑. 그곳이 바로 제가 준비한 진짜 기념일 이벤트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아내는 제가 집에서 커피 머신조차 끄지 못하는 멍청이인 줄 알겠지만 저는 건축가입니다. 구조를 무너뜨리는 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호텔 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댄 카디프가 아니었습니다. 단 5분 뒤 아내의 완벽한 거짓말이 산산조각 날 그 현장을 향해 저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댄은 식당 구석자리에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아내가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입구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 배신의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었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휴대폰이 평소와 다르게 뒤집혀 놓여 있거나 갑자기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신뢰라는 이름 아래 눈을 감는 순간 여러분은 저처럼 멍청할 정도로 믿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누군가에게는 큰 경각심이 될 수 있습니다. 댄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테이블로 다가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11년간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반지가 공중을 날아 아내의 와인잔 속으로 떨어질 때 그녀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이 가시나요?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복수 시나리오를 들려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아내의 불륜 상대인 폴 레이놀즈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상황이 180도 뒤집힙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댄은 식당 구석자리에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아내가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입구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캐서린은 제가 집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며 챙겨 입고 나갔던 그 관능적인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최근 부서장으로 부임했다던 폴 레이놀즈가 승리감에 도취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두 사람은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서로의 귓가에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였고 식당 지배인은 마치 그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가장 전망이 좋은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댄은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폴 레이놀즈는 익숙한 듯 샴페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캐서린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3개월이나 됐군. 당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라고 강요했을 때 당신이 거절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덕분에 우리의 3개월 기념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보낼 수 있게 됐잖아. 폴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수줍은 소녀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이는 정말 눈치가 없거든요. 내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 곧이곧대로 믿는 바보 같은 구석이 있어요. 11년이나 같이 살았지만 가끔은 너무 고지식해서 숨이 막힐 때가 있다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만남을 주선해준 마지라는 동료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고마운 선물을 해야겠다고 깔깔거렸습니다. 댄은 자신이 믿었던 동료들이 등 뒤에서 자신을 비웃으며 아내의 외도를 돕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테이블을 엎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가장 비싼 스카치 한 잔을 주시오. 얼음을 띄운 더블로. 댄은 잔을 들고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캐서린과 폴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림자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캐서린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폴 레이놀즈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이어 특유의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와 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댄은 아무 말 없이 폴의 옆자리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스카치를 한 모금 마신 뒤 캐서린의 샴페인 잔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기념일 축하해, 캐서린. 그리고 폴 레이놀즈 씨, 우리 아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네. 댄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폴은 헛기침을 하며 대꾸했습니다. 이봐요.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저 프로젝트 마무리를 축하하고 있었을 뿐. 댄은 폴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습니다. 3개월 기념일을 챙기는 비즈니스 파트너도 있나 보지. 게다가 폴씨, 당신 부인은 당신이 여기서 다른 여자랑 기념일을 챙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 아, 참고로 나는 당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까지 전부 알고 왔거든. 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캐서린은 경악한 눈으로 폴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부남이라고요? 당신 총각이라고 했잖아요. 식당 안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댄은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11년 전 결혼식 날 캐서린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댄은 반지를 꺼내 캐서린의 샴페인 잔 위에서 가볍게 손을 놓았습니다. 은은한 금소금이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반지는 황금빛 거품 속으로 가라앉아 잔 밑바닥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법이지. 11년의 세월을 3개월의 유의와 맞바꾼 당신에게 이 반지는 이제 과분한 것 같아. 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폴씨, 당신 아내에게는 내가 직접 연락해두지. 그리고 캐서린,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당신 물건들은 이미 장모님 댁 마당에 전부 던져놓고 왔으니까. 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캐서린이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 올린 신뢰가 단 한 잔의 술과 함께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댄은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배신의 쓴맛을 본 남자가 설계한 복수는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옷가지들이 비에 젖은 채 친정집 마당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말입니다. 댄은 차를 몰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 그는 남겨진 자가 아닌 심판하는 자로서의 행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제가 가장 아꼈던 드레스를 입고
제 등에 칼을 꽂은 남자와 함께 제 존재를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의 조명은 너무나 우아했고 음식 냄새는 고소했지만 제 입안에서는 쇠 비린내가 났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몸이 차갑게 식는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캐서린이 저를 향해 던진 바보라는 단어는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바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녀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폴 레이놀즈, 그는 전형적인 포식자였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인간이죠. 제가 그의 아내 이름을 언급했을 때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더군요. 캐서린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지만 그는 단 1초 만에 그녀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륜의 본질입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식당을 나오며 저는 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폴 레이놀즈의 아내에게 보낼 메시지는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폴의 인생 역시 제가 겪은 지옥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슬퍼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완벽한 기념일을 파괴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정에 치우쳐 소리를 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차갑게 식은 복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우리 두 사람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제가 캐서린의 짐을 장모님 댁 마당에 던져놓았을 때 제 장모님 데보라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며 자네가 언젠가 사고를 칠 줄 알았다고 말하던 그녀였지만 정작 사고를 친 것은 그녀의 딸이었죠. 진실은 때로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그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정말 믿으시나요? 가끔은 그 믿음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 눈빛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캐서린처럼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이 고통을 이겨내고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과연 댄의 복수는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폴 레이놀즈는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캐서린은 비에 젖은 짐더미 앞에서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겪은 11년의 세월이 부정당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테니까요. 댄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멍청할 정도로 믿지 않겠노라고. 그의 복수는 이제 막 1막을 마쳤을 뿐입니다. 2막에서는 더 놀라운 반전과 처절한 대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과연 캐서린이 댄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처절한 최후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하는 자와 배신당하는 자. 하지만 저는 세 번째 종류가 되기로 했습니다. 바로 배신을 심판하는 자입니다. 캐서린이 샴페인 잔 속에서 빛나는 반지를 보며 느꼈을 그 공포가 그녀의 여생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폴 레이놀즈가 자신의 아내로부터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 느낄 그 절망이 그가 탐했던 쾌락의 수만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정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캐서린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저는 그 선택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캐서린이나 폴 같은 사람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 짜릿한 순간을 저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즈라는 동료의 존재입니다. 주변에 공모자가 있다는 것은 그 배신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악에는 생각보다 넓고 깊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악의 근원을 찾아 하나씩 뿌리 뽑을 것입니다. 캐서린이 눈물로 호소해도 11년의 추억을 팔아 동정을 구해도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혔습니다. 깨진 유리는 다시 붙일 수 없고 변해버린 마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댄의 복수극, 그 치열한 전쟁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다음 영상을 확인하세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비밀은 영원할 수 없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캐서린은 지금 이 순간에도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 한 뼘의 자비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폴 레이놀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사회적 명성과 가정의 평화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가 나쁘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복수만이 억울한 영혼을 달래줄 유일한 방법일 때도 있으니까요. 댄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하신다면 공유하기를 눌러 이 이야기를 더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정의를 바로잡는 힘이 됩니다. 댄은 이제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곳엔 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댄은 어둠 속으로 질주하는 차 안에서 입술을 지씹었습니다. 식당에서 보았던 캐서린의 경악한 표정은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일막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을 단 2개월의 가벼운 유의와 바꾼 대가는 결코 식당에서의 망신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됐습니다. 댄은 곧장 자신들의 안식처였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신과 기만이 곰팡이처럼 피어오른 빈 껍데기일 뿐이었죠. 집에 도착한 댄은 전등조차 켜지 않은 채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사치였고 지금 그를 움직이는 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분노였습니다. 그는 창고에서 커다란 검은색 분리와 대형 쓰레기 봉투들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계처럼 캐서린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정돈되어 있던 그녀의 실크 블라우스, 지난 생일에 선물했던 캐시미어 코트,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고가의 화장품들이 차례로 봉투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정갈하게 접혀있던 옷들이 무질서하게 구겨지고 NH 훔해지는 광경을 보며 댄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녀라는 존재를 도려내는 의식과도 같았죠. 짐을 싸는 도중 댄은 문득 장모인 데보라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늘 댄을 무시해왔습니다. 건축가라는 직업이 불안정하다며 제 딸이 아깝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여자였죠. 심지어 그녀는 댄이 언젠가 캐서린을 배신하고 외도를 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사위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곤 했습니다. 댄 자네 같은 관상은 나중에 꼭 딴짓을 하더라고. 데보라가 차를 마시며 내뱉던 그 독설이 댄의 귀를 때렸습니다. 댄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 데보라, 이제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딸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댄은 무거운 베리와 봉투들을 차 뒷좌석과 트렁크에 가득 실었습니다. 시계바늘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지만 댄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둠을 뚫고 장모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거칠게 차를 세우고 전조등을 끄지 않았습니다.
강렬한 하이빔이 데보라의 집 앞마당을 비추었습니다. 댄은 차에서 내려 캐서린의 짐들을 하나씩 가라지 앞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비싸게 주고 샀을 구두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나뒹굴고 명품 가방들이 흙바닥 위로 던져졌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데보라가 현관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전조등 불빛에 눈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인가? 댄,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댄은 무거운 바리를 마지막으로 던져버리고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전조등 불빛을 등진 댄의 그림자가 데보라를 압도했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딸을 돌려드리는 중입니다. 데보라, 캐서린은 지금 호텔 근처 식당에서 자신의 3개월 기념일을 챙기느라 바쁘거든요. 아, 물론 저와 하는 기념일이 아니니 걱정 마십시오. 데보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캐서린은 출장 중이라고. 댄은 그녀의 말을 끊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불륜이죠. 폴 레이놀즈라는 유부남과 아주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더군요. 당신이 그렇게나 걱정하던 배신, 결국 당신 딸이 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댄은 말을 마치자마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주저앉아 절규하는 데보라의 모습이 보였지만 댄은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댄의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새 도어락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11년 동안 사용했던 익숙한 비밀번호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잠금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소리가 고요한 밤의 공기를 찢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단절이었습니다. 이 문이 다시 잠기는 순간 캐서린에게 허락된 공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설치를 마친 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정적을 맞이했습니다. 아내의 향기가 배어있던 거실은 이제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새벽 3시경 마침내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서린이었습니다. 댄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문 밖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도어락의 덮개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쾌한 열림 소리가 아닌 날카로운 경고음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당황한 듯 여러 번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삐, 삐, 삐. 반복되는 거절의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울렸습니다. 캐서린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알아. 제발 문 좀 열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비명과 울음소리를 감상하듯 들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웠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소음보다 더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캐서린은 절망적인 기분으로 초인종을 연달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돈답하게 울려 퍼지는 벨소리는 마치 그녀의 무너져가는 인생을 알리는 경종과도 같았습니다. 댄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지옥은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이 처절한 외침 뒤에 그녀가 내뱉을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녀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을 정당화할 핑계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긴 침묵 끝에 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1년을 함께한 사람이 문 밖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저는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새 도어락의 매뉴얼을 읽고 있었습니다.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녀가 호텔방에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저를 멍청이라고 부르며 비웃었을 때 그녀가 먼저 우리의 11년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신뢰는 깨지기 쉽고 한 번 깨진 조각은 결코 예전처럼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그 밤에 문을 열어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차가운 침묵으로 응수하셨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먼저 물리적인 분리를 준비하십시오. 댄처럼 도어락을 바꾸는 것은 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본인의 정신적 공간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은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실행력으로 바꾸는 심리적 치료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댄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 복수였는지 아니면 너무 지나친 처사였는지 말이죠. 데보라와의 대면은 이 이야기의 진정한 클라이맥스 중 하나였습니다. 자신은 고결한 척, 사위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던 그녀가 자신의 딸이 저지른 추악한 진실 앞에 무너지는 모습은 댄에게 그 어떤 보상보다 달콤했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딸을 돌려드린다는 댄의 말은 폴 레이놀즈에게 던졌던 반지만큼이나 묵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이유 없이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그들이 가장 아끼는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캐서린은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폴 레이놀즈는 유부남이었고 그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캐서린을 가장 먼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댄은 이미 그녀의 부모님 집 앞에 그녀의 수치심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습니다. 11년 전 결혼 서약을 하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맹세했지만 결국 우리를 갈라놓은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녀의 천박한 욕망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야만 다음 파트에서 캐서린이 댄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소름 끼치는 제안과 댄이 어떻게 그 제안을 박살내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 억울한 남자의 복수극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문 밖에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캐서린은 아마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거나 아니면 다시 폴 레이놀즈에게 전화를 걸고 있겠죠.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댄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법적 증거로 남기기 위해 집 주변의 CCTV와 녹음 장치를 풀가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수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댄은 이제 마지막 한 수를 두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댄처럼 누군가를 너무 믿어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그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정당한 분노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누르고 힘내세요라는 따뜻한 댓글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댄은 이제 다음 단계인 사회적 매장을 준비합니다. 불륜 상대인 폴 레이놀즈의 회사 게시판에는 과연 어떤 글이 올라가게 될까요? 인생은 짧고 신뢰는 귀합니다. 그 귀한 신뢰를 배신한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댄은 소파에서 일어나 커튼을 쳤습니다. 창밖으로 캐서린의 차가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잠을 청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1년의 허상을 불태우고 남은 재 위에서 댄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혼 서류를 받아든 캐서린의 처절한 반응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너무 바보같이 믿었구나 싶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 경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더 이상 멍청이로 살지 않는 법을 배워봅시다.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비참한 기분으로 초인종을 연달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돈덕하게 울려 퍼지는 벨 소리는 마치 그녀의 무너져가는 인생을 알리는 경종과도 같았습니다. 댄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지옥은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이 처절한 외침 뒤에 그녀가 내뱉을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녀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을 정당화할 핑계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긴 침묵 끝에 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고로 연결된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비에 젖고 수치심에 얼룩진 캐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차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댄의 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11년이라는 세월을 방패 삼아 마지막 감성 호소에 매달렸습니다. 댄,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11년이나 함께했잖아. 그 세월이 당신에겐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나를 쓰레기처럼 내던질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댄은 그 안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아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비겁한 계산을 읽어냈습니다. 11년의 청춘을 당신에게 바쳤어.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잊은 거야. 캐서린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결백해. 당신이 나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렸을까? 이건 우리 공동의 책임이야. 이티아오티아오한 주장에 댄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녀를 뚜렷이 쳐다보았습니다. 캐서린, 당신의 그 11년 청춘 타령은 이제 지겨워. 당신이 말하는 그 청춘 동안 나는 당신을 공주처럼 대접했지. 하지만 당신은 그 청춘을 폴 레이놀즈라는 유부남의 침대에서 불태웠어. 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지. 당신이 그토록 매달리는 폴 레이놀즈. 그는 결코 당신을 위해 가정을 버리지 않아. 그는 이미 나에게 당신과의 관계는 그저 가벼운 유의였다고 고백했거든. 당신은 그에게 그저 지루한 일상을 달래줄 소모품이었을 뿐이야. 캐서린의 얼굴이 다시 한번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폴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댄이 던진 진실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집,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재산들, 당신은 한 푼도 가져갈 권리가 없어. 여기 당신이 지난 3개월 동안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폴 레이놀즈와 호텔을 전전하며 쓴 명세서들이 다 있거든.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계획적인 기만이야. 재산 분할을 두고 벌어진 실랑이는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캐서린은 집의 절반을 요구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댄이 제시한 체계적인 불륜 증거 앞에서는 무력해질 뿐이었습니다. 댄은 그녀의 모든 사적인 대화, 사진, 그리고 심지어 맞이라는 동료와 공모한 정황까지 담긴 USB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당신의 사회적 매장은 물론이고 당신 부모님이 받게 될 충격은 상상도 못하겠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댄은 평화로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인 그렉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고 슬펐습니다. 댄, 캐서린이 결국 무너졌네. 폴 레이놀즈는 회사 게시판의 불륜 사실이 폭로되자마자 자기 아내에게 빌고 또 빌어서 겨우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고 캐서린에게는 이별 통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차단해버렸어. 그레그의 말에 따르면 캐서린은 회사에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명예 퇴진을 당했습니다. 오피스 스캔들의 중심이 된 그녀를 받아줄 곳은 업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직장도, 명예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녀는 현재 극심한 공황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11년 청춘은 그렇게 어두운 병동의 침대 위에서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댄은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의 흔적을 지워버린 이 공간은 이제 완벽하게 그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웃음소리도 낯선 향수 냄새에 대한 의심도 없었습니다. 정적은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처절했고 인과응보는 명확했습니다. 캐서린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댄이 지난 3개월 동안 겪었던 지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댄은 이제 그녀의 불행에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된 데이터일 뿐이었으니까요. 댄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정한 평온이었습니다. 자유, 그것은 누군가를 믿었던 바보 같은 과거를 청산하고 얻어낸 값진 훈장이었습니다. 댄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튼튼한 토대 위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신뢰의 벽을 세우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복수는 때로 가장 차가운 형태로 완성됩니다. 댄이 선택한 침묵과 철저한 고립은 캐서린에게 그 어떤 폭언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소중한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더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댄과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댓글로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앞날에 배신 없는 평탄한 길만 가득하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댄이 맞이하게 된 놀라운 인연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켜두시길 권장합니다. 세상은 가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댄이 증명해낸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가볼까요? 댄의 집 앞에 놓인 수많은 택배 상자들,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캐서린은 왜 병원을 탈출해 다시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소름 끼치는 마지막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장 소름 돋는 건 캐서린의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남편의 탓으로 돌리며 공동 책임을 운운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수법이죠. 하지만 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바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오염되는 그 참담함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나요? 댄은 그 고통을 가슴에 묻고 대신 냉혹한 증거들로 그녀를 심판했습니다. 폴 레이놀즈, 그 가나 나농 역시 비겁함의 극치였습니다. 캐서린 앞에서는 온갖 달콤한 말을 늘어놓으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겠지만 정작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받자마자 그녀를 쓰레기통에 버리듯 차단했습니다. 이것이 불륜의 실체입니다. 쾌락을 위해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서로의 탓을 하며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법이니까요. 캐서린은 뒤늦게 폴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뿐이었습니다. 댄이 서류 뭉치를 꺼냈을 때 캐서린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댄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 확신하고 마음껏 그를 조롱하며 돈을 썼지만 댄은 그 모든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로 긁은 고급 호텔 숙박비, 폴과 함께 갔던 명품숍의 영수증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녀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이건 내 청춘의 보상이야 라고 외치는 그녀에게 댄은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청춘의 보상은 스스로 일해서 얻는 것이지 남편의 등 뒤에서 훔치는 게 아니야. 한 달 후 댄은 그레그를 통해 들은 소식에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는 장인어른이라 부르며 존경했던 분이었지만 이제 그 역시 딸의 잘못으로 인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캐서린의 추락은 급격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은 그녀의 커리어를
끝장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피스 스캔들이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동료들의 경멸 섞인 시선. 그녀는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병동에 누워있는 캐서린은 매일 밤 댄의 환영을 본다고 합니다. 그가 웃으며 꽃다발을 건네던 11년 전의 모습과 차갑게 반지를 와인잔에 던지던 최근의 모습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힌다는군요. 하지만 댄에게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입니다. 댄은 이제 그 지옥 같은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집뿐만 아니라 그녀와 관련된 모든 과거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가구 하나, 소품 하나에도 그녀의 거짓말이 묻어있는 것 같아 그는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비워냈습니다. 이제 댄은 조용한 카페 테라스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군가의 거짓말을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이 평화가 그에게는 가장 큰 치유입니다. 바보 같은 남편에서 단호한 심판자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대가로 얻은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댄은 이제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복수는 그 믿음을 저버린 자를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퇴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캐서린 같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십시오. 언젠가 변하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댄처럼 차갑고 냉정해지십시오. 증거를 모으고 물리적으로 분리하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십시오. 그것이 배신당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이 비슷한 고통 속에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저도 당했어요. 댄의 복수가 너무 통쾌합니다. 저도 이제 준비하려고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 채널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영상이 널리 공유될수록 캐서린과 폴 같은 인간들이 설 자리는 좁아질 것입니다. 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폴 레이놀즈의 아내가 댄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폴이 숨겨두었던 또 다른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장부 안에는 캐서린뿐만 아니라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죠. 댄은 이제 캐서린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폴 레이놀즈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한 최종 작전에 돌입합니다. 과연 댄과 폴 레이놀즈의 아내가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 회계 부정이 세상에 드러나고 폴이 감옥으로 향하는 그 통쾌한 장면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그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지 않으시면 이 흥미진진한 복수의 마침표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댄의 방식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더 강력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지혜가 또 다른 피해자를 구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댄의 다음 행보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짜릿하고 정의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댄의 마지막 한 수가 곧 공개됩니다. 댄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낡은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찾아온 어색할 정도로 고요한 평온이었습니다. 자유, 그것은 단순히 혼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과거의 어리석은 자신을 깨끗이 청산하고 얻어낸 피 묻은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댄은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거짓된 삶이 아닌 오직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토대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어떤 배신의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신뢰의 벽을 자기 자신을 향해 세우면서 말이죠. 여러분, 11년이라는 긴 세월이 단 2개월의 가벼운 유의와 쾌락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보며 지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한 남자의 완벽했던 세계가 잿더미가 되고 그 타버린 폐허 위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틔워지기까지 우리는 신뢰라는 가치가 얼마나 무겁고도 동시에 유리잔처럼 깨지기 쉬운 것인지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자의 파렴치한 불륜과 상처받은 남편의 복수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작동하는 인과응보라는 거대한 법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명이기도 합니다. 캐서린은 자신의 찰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11년을 함께한 가장 가까운 동반자의 심장에 가차없이 칼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그녀가 잃은 것은 단순히 댄이라는 성실한 남편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공들여 쌓아온 직업적 명성과 커리어, 하나뿐인 부모님의 전폭적인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했던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폴 레이놀즈라는 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존재에 매달려 추악한 현실을 부정했던 그녀의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 정신과 병동의 차가운 침대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밤거짓으로 뿌린 기만의 씨앗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먹는 독초가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신뢰는 마치 공기와도 같아서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전혀 모르지만 사라지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 우리는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댄이 보여준 결단력은 단순히 배신감에 눈이 먼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참하게 짓밟힌 자존감을 스스로 회복하고 더 이상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만약 댄이 그날 밤 호텔에서 돌아와 울며 매달리는 그녀의 비겁한 변명을 한 번만 더 믿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평생을 의심이라는 지옥 불 속에서 스스로를 고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잔인할 정도의 차가운 단호함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붙일 수 없는 도자기와 같습니다. 금이 간 자리는 아무리 가려도 결국 다시 벌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파트너가 보내는 이상 징후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생겨난 낯선 거리감, 회의나 출장을 핑계로 교묘하게 바뀌는 귀가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하는 그 오만한 눈빛들 말입니다. 댄은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그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울부짖는 대신 차갑고 이성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며 자신을 보호할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냉혹한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생존 전략입니다. 배신당한 뒤에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는 것보다 배신의 징후를 먼저 읽어내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댄의 인생에서 캐서린이라는 이름은 완벽하게 삭제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에 가슴 설레지 않으며 그녀가 흘리는 악어의 눈물에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댄은 거실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15년 전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순수하게 웃던 한 소녀와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던 빛나던 청춘의 자신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사진 속의 환상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라이터에 불꽃을 당겼습니다. 사진의 모서리부터 검게 타 들어가기 시작한 불꽃은 순식간에 과거의 모든 거짓된 약속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제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는 추억의 잔해들을 바라보며 때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입가에 진정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이자 새로운 자아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신뢰를 가볍게 여기고 타인의 진심을 이용한 자에게는 예외 없는 처절한 대가가 따릅니다. 반면 그 고통의 대가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악연을 끊어낸 자에게는 이전보다 더 찬란한 재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때는 이제 다시는 누군가를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것, 즉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을 비로소 배웠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얻어낸 이 뼈아픈 깨달음이야말로 배신이 그에게 남긴 역설적인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미 조각난 신뢰의 파편들을 억지로 이어붙여가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 속에서 평화를 연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댄처럼 모든 거짓을 불태우고 폐허가 된 땅 위에서 당당하게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용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겁한 타협 대신 단호한 행동으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상대를 기만하지 않으며 진정한 신뢰는 숨겨진 방에서 속삭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직관이 보내는 경고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배신에 확신이 든다면 댄처럼 차갑게 행동하십시오. 감정은 잠시지만 여러분의 자존감은 평생을 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의 커뮤니티는 여러분의 결단력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 1%의 용기라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사람이 이 경고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깊이 새겨둘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댄의 입장이었다면 그 마지막 사진을 불태울 때 어떤 감정이 밀려왔을까요? 시원함일까요? 아니면 끝내 감추지 못한 쓸쓸함일까요?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깊이 읽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둔 가이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댄의 삶에서 캐서린이라는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듯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을 갉아먹는 독 같은 존재들이 사라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존중받지 못할 관계에 머물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강력하고 충격적인 실화, 하지만 우리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진실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에 배신 없는 평온한 밤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당당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